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자,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일반구 3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맡은 역할이 상하위 기관과 중첩됐고 그래서 시민들은 업무 처리를 2중, 3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천시의 어떤 변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당사자입니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직접 이야기해봅니다. 부천이 구를 통합했다면 인천은 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인천의 자치구 이름이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이렇게 방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치와는 다르고 지역 고유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바뀐다고 하네요. 남구는 문학구 또는 미추홀구 이런 가안이 나와 있고요. 동구는 화도구, 송현구 등의 이름으로 검토 중입니다. 인천의 다른 구도 이름 바꾸기에 본격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네요. 자, 음악과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축 처지지 마시라고 저희가 처비 체커의 Let's Twist Again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복숭아의 고장 부천시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3곳을 없앤다고 합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만수 부천시장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반구 3곳을 없앤다.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부천에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3개 구청이 있는데요. 예. 시청과 동사무소에서만 업무를 보고 이 구청에서 보는 업무를 폐지하는 겁니다. 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지금 착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는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일부러 모든 서류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예. 앞으로 구청만 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통합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을 이제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면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난 11월에 우리 부천시 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예. 행정 단계를 하나 축소한다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지난 12월 10일 날 구청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세부적으로 구청 공간을 개조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예. 전산 장비를 조정하라든지 이런 좀 실무적인 준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게 1988년도인가 구청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그렇다면은 그동안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랄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바꾼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시장님 자체적으로 좀 결정을 하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겁니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것이 동으로 가야 되는 건지 구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시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야 되는 일도 생겼죠. 예.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를 보는데 한 단계가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접근성이 편리해진 거가 있고요. 예.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해지는 거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청과 시청에 대개 업무가 중복된 게 한 35% 정도 있었고 예.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어찌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구청이 폐지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일선 민원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의 구청 쪽에 있었던 직원들이 이제 좀 주민센터나 좀 더 뿔뿔이 더 깊숙이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편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시민은 편해지고 공무원은 좀 여유가 생기겠죠, 앞으로. 그렇군요. 뭐 내부적인 반발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의 찬성도가 일반 시민 찬성에 비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조금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것은 뭐 대개 지금은 극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금전적인 비용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까? 행정비용은 한 2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예. 매년 구청의 유지비로만 그냥 한 4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절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 건물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 예를 들면 오정구청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하고 예. 송사구청은 복지관으로 쓰기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하나 짓는 데만 해도 부천에서 400억 정도 공사비가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구청 한 곳당 한 1,000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산술적으로는 3개 구청이니까 한 3,0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매년 40억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구청은 그러니까 다목적 시설로 재활용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구청 자리에 구청이 맡았던 그런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것은 일선 동사무소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예. 부천에 36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주민센터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중에 10군데에다가 구청이 보던 업무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동이 있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조금 업무나 인력이 보강된 동이 일종의 무슨 책임동이나 거점동처럼 예. 이 구청이 보던 업무가 동에서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기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천의 괴안동과 범박동과 역곡 3동 이런 동이 3군데가 있으면요. 예. 그중에 괴안동에 인력을 더 보강해가지고 가운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접근성을 좀 봐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괴안동에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구청에서 보던 업무를 그쪽으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이 그런 식으로 행정복지센터. 서너 개 정도의 동사무소 역할을 통합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그 중에 한 동에다가 예.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점동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책임동이란 표현도 할 수 있고 거점동이란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10곳 정도 생긴다고요? 10개. 예.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책임동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거점동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말은 새로운 제도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 표현은 행정복지센터. 예. 그래서 줄여서 행복센터. 행복센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행정상 주소도 이제 다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당장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병행해서 통용시킬 거고요. 앞으로 이제 뭐 추가로 만들어지는 신분증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구가 없어지고 예. 그냥 부천시 무슨 동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신분증을 바꾸거나 은행 거래 관계의 주소를 바꾸거나 택배 주소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반구 합친다 이 얘기는 사실 좀 몇 주 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여론조사 한 바에도 70% 정도 찬성한 것처럼 예.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계시고 예.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점들을 잘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가장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부적인 공감대죠. 우리가 작년에 이미 복지 업무를 구청 업무에서 이렇게 빼내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복지 업무를 보도록 단순화했더니 예. 한 2주 걸리던 복지 업무의 처리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줄어들더라고요. 이렇다 한다면은 복지 업무 외에 구청 업무를 줄여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효율화되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죠. 예. 이런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실제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미 행정적인 샘플 작업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복지 업무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행정개혁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좀 부천시의 이 사례를 좀 참고한 것 같습니다. 당장 전북 전주시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사정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우리 부천은 굉장히 도시 거리가 짧고 예.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거고요. 예. 다른 데는 도시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데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 행정 단계를 하나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실험이다, 혁신이다, 혁명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대하는 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이렇게 행정은 좀 간소화하고 집중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예.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오히려 좀 세분화해가지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역할을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할 것이다 이거고요.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비용, 행정 비용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김만수 부천시장께서 아주 웃음을 한 모금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또 조명해보고 평가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게 오히려 이제 불편을 주면은 취지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7월 시행에 있어서 혹시 허점은 없는지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세밀하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 실험, 이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반 구를 폐지한 부천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경기도 일산에서 대학로까지 하루에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 김영배라고 그럽니다. 막힐 때가 많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깥 환경을 바라봐요. 먼 산도 바라보고 오늘은 구름이 끼었네. 하얀 눈이 쌓여있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반에 있는 학생 민정양에게 좀 제가 전하고 싶은데 민정씨 요즘에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민정의 우수한 기술과 재능들을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도전해서 우리 민정이가 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진로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화이팅! 네, 매일 3시간 반 대학로에서 경기도 일산을 왕복으로 운전을 하신다고 하네요. 사설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운전까지 하고 있는 김영배 님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특히 제자 김민정 님께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웃, 가족, 친구, 심지어 제자까지 여러분 누구나 좋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선물들 드립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네, 연말을 맞아서 기아대책에서 만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국내외 기아 사업과 또 빈곤 퇴치, 의료 지원하는 소중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죠. 이번에 기아대책 희망 산타가 되시면요. 삶이 고단한 아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맛있는 밥과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동참하실 분들 02-544-9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544-9544, 544국에 9544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산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샵 9599번입니다. 우물정 9599번, 9599.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투데이 기아대책 문자로 이렇게 써서 이 번호로 보내시면 5,000원 상당의 문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바로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남궁황 통일기반 조성 담당관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통일기반 조성 담당관 남궁황입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면서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7,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29% 정도 됩니다, 전국에. 7,692명 정도가 지금 공식 집계가 된 거군요. 예. 비공식 집계로는 뭐 더 많이 있겠죠. 예. 북한 이탈 주민 돌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서요? 예. 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북한 이탈 주민 돌봄 상담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서 필수적인 취업, 심리, 진로,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이와 함께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생활 고충을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는 곳이군요, 말 그대로. 예. 경기도는 2010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 돌봄 센터를 통해 연평균 1,500여 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낯선 사회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 북한 이탈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네. 경기도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 관리 많이 떨리시죠? 좀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듯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돌봄 상담센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나요? 남부 수원의 경기도청에 있고요. 의정부에 북부 청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의정부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돌봄 상담센터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찾아가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뭐 따로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 찾아가는 돌봄 상담 2010년 금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외부인 접촉을 꺼리는 분들의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고 직장 생활 등으로 주간에 상담센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퇴근 이후에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반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좀 이용률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신청하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거기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실 때는 몇 분이 찾아가나요? 보통 한 분이 찾아갑니다.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로 경기도 전체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현장 중심의 상담, 찾아가는 돌봄 상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 4월부터 했으면은 시범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점차 확대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담을 하나요? 그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한국에 적응하는 문제랄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나요? 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중에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취업 문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심리 문제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취업 문제 같은 경우는 도내에 취업 관련 시설과 이렇게 좀 연계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취업 교육 우선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취업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금 경제적으로 좋은 데를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교육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새터민 분들 좀 봉사활동하면서 자주 만나봤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조선족들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더 적응하기 힘들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그러면 취업 쪽인 거고 심리적인 면에서는 뭐 어떤 상담이 진행이 되나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북한의 일부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들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청소년들도 있고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 20, 30대가 가장 많다. 예, 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인데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이 경기도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경기도는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맞춤형 취업 교육, 사회 인식 개선, 남한 사회의 언어와 문화 이해 증진,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더욱 주력할 겁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 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궁황 통일기반 조성 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大家好. 大家好. 네. 네. 자, 중국어를 배운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게요. 제 실력이 좀 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병진 아나운서는 예. 중국어에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너무 띄워주신다. 전생에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 그 정도인가요? 네네. 아, 참, 아직 좀 입에 익숙진 않지만, 네. 배웠던 표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해보면, 네. 또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너무 춥다. 렁. 오, 이런 거. 非常好. 렁. 네, 너무 춥다. 덥다는. 덥다는, 르. 그렇죠. 예. 르. 맞아요. 아, 더워하면서, 르. 네, 그렇죠.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부채질하면서. 네. 자, 8538번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어로 공부하는 중인데요. 중국어로 공부는 뭐라고 하나요? 공부. 공부. 아, 아주 좋은 공부란 질문이세요. 단어. 네. 아, 참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따지면 학습이거든요. 학습. 근데 네, 이걸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쉬에시. 학습을 중국어로 옮긴 거죠. 그렇죠. 쉬에시. 한 번 더 쉬에시. 쉬에시. 그렇죠. 아, 이때 발음하실 때 쉬에 할 때는요. 입술을 모아서 위 발음으로 쉬에. 위 발음으로 쉬에. 그다음에 시 할 때는 입술을 시. 양쪽으로 쭉 벌려서 시. 아, 시. 그렇죠. 쉬에시. 네, 음을 아. 쉬에시. 네, 음을 조금 풍선처럼 이렇게 띄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쉬에시. 한 번 더 쉬에시. 쉬에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쉬에시. 쉬에시. 여기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중국어라는 표현 배웠었죠. 한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요라고 하려면 쉬에시 한유. 쉬에시 한위. 한 번 더 쉬에시 한유. 쉬에시 한위. 그렇죠, 좋아요. 학생이나 선생님은 뭔가요? 학생은 学生 쉬에상. 그리고 선생님은 老师. 라오실. 문정아 라오실. 네. 내일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도 언제나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8752번님 같은 경우는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중국의 크리스마스 풍경도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내용들 좀 중국어 학습으로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있는지 연구해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월요일은 인천시 소식입니다. YTN 한현희 기자를 연결해보죠. 한현희 기자. 네, 인천입니다. 예. 자, 올해 가뭄 굉장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도가 심했는데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이 가뭄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강화도 주민들의 수건이었죠. 내일부터 한강물이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강화구는 내일 오후 2시 강화읍 용정리 고인돌 테니스장에서 한강물 임시관로 설치 사업 통수식을 엽니다. 임시관로로 들어오는 한강물의 양은 하루 3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3만 톤. 이 한강물이 강화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나요? 네, 한강물을 끌어오는 지점은 김포시 월곶면 포내천인데요. 네. 이 물은 임시관로를 타고 강화 북부 지역의 읍면 6곳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강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두 39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 송수관로의 길이가 19.9km 정도 되고요. 또 물을 강화도까지 보내기 위한 양수장도 21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임시관로를 설치해서 한강물을 끌어오는데 하루 3만 통 정도의 이 물이면 강화도 가뭄 걱정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한강물이 들어오면 내년 6월까지 700만 톤에 이르는 농업 용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강화구는 앞으로는 이 상습적인 가뭄을 겪는 강화 북부 지역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개통된 수로는 임시관로인데요. 정식으로 관로를 뚫는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좀 현안 문제, 그중에서도 인천시 하면 재정 문제를 정기적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요. 자, 그중에서도 아시안게임 때 만든 경기장의 적자들 여전히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의 적자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서구 아시아드주 경기장과 송림체육관, 문학 박태환 수영장 등 9개 신설 경기장의 적자폭은 총 139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회 개폐회식이 열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경우 수익금은 겨우 2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반면 유지 관리비 등 지출액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9개 신설 경기장 중 적자폭이 가장 컸는데요. 하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신설 경기장 수익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크게 증가한 점을 봐달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점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수립한 경기장별 사후 활용 방안을 토대로 수익을 늘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발빠른 소식 전해주시는 YTN 한현희 기자와 함께 인천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PC 파일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존에 CD 등으로 듣던 음악을 컴퓨터 파일로 듣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렇듯 CD 형태의 음반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영국 팝 가수 아델의 음반이 449만 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물질로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표출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음악 산업에서 CD가 사라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델의 헬로우 골라봤습니다. 6157번님, 서울역 고가도로 차단으로 인해서 용산에서 서울역 방면 많이 막힙니다. 출근길도 많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네요. 이 지역 통과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잘 알아보시고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you hear